포토샵을 미리 켜놨어요. EPS 파일 만드는 거를 한번 포토샵에서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체 계획 다 들어있는 걸 한번 열어보죠. 어떤 식으로 나오나. 일단은 해상도는 출력을 염두에 둔다라고 그러면 무조건 300으로 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대략적으로 보길 원한다. 해상도를 한 200 정도를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용량이 너무 크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픽셀 요거는 우리가 A3 사이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크기가 나오는 걸 겁니다. 일단은 OK를 할게요. 자, 그래서 열리긴 열렸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면 배경이 일단은 아무 색이 없고요. 선만 지나가는데 우리가 선의 두께를 얼마로 지정했습니까? 선을 제일 가는 걸로 지정을 했어요. 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요술방망이 있죠. 마술봉, 마법봉 요걸로 딱 찍어보면요. 뭔가 영역이 이렇게 나오긴 나와. 근데 이렇게 지금 투명한 바탕에서는 선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로 여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뉴로 가가지고 바탕에 가는 흰색 배경 화면을 먼저 만들 겁니다. 우리는 근데 A3 사이즈의 해상도 300을 목표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포토샵의 버전마다 다 틀린데요. 저는 이제 제가 있는 버전에서는 프린트로 가서 여러 가지 미리 세팅되어 있는 용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A3인데 요거는 위로 서 있는 건데 우리는 옆으로 눕혀야 되죠. 이 상태에서 한번 배경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백그라운드라는 배경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EPS를 불러온다. 그럼 이제는 선이 잘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EPS를 부르기로 불러올 게 아니고 부르기로 불러오면 걔는 다른 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흰색 배경 위에 우리가 차곡차곡 종이를 트레이싱지를 쌓아놓듯이 쌓아놓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쌓아놓는다. 플레이스를 선택해야 돼요. 플레이스. 근데 이게 플레이스 임베디드, 플레이스 링크드인데 저도 뭐 정확히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링크드를 누르는 게 이제 다른 데서 편집하면 편집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플레이스 링크드라고 그래요. 플레이스 링크드를 누르면 이 배경 위에다가 어떤 그림을 플레이스 쌓아놓고 싶으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한번 전체 계획을 한번 시험 삼아서 플레이스 해볼게요. 흰색 배경 위에 올리니까 선이 뚜렷하게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거는 지금 전체 계획 다는 아니고요. 부분별로 되어 있는 별도의 레이어를 따로따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스 링크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뭐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냥 불러볼까요? 건물을 한번 먼저 불러봅니다. 건물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하나 둘씩 이렇게 플레이스 해볼까요? 그 다음에 녹지라니까 건물 위에 또 녹지가 이렇게 올라갔죠? 단지 경계. 선이 조금 너무 가늘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이 위에다 색을 칠해서 그 색을 가지고 형태를 내는 거지 이 선 가지고 형태를 그대로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도로가 있듯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수공간 여러 개의 레이어별 EPS를 지금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으니까 그 쌓여가지고 결국 전체 계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작업하는 순서는 포토샵을 많이 해본 사람은 당연히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건물 색을 칠한다 그러면 건물 빼놓고 다 이렇게 꺼버리면 되죠. 건물 레이어만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건물에다 색을 넣거나 그림자를 입히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그림에서 바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각 레이어별로 작업을 하고 그걸 쌓아 놓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전체 계획으로 또 그림이 모아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EPS 파일이 다 불러들여졌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나눠서 색칠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칠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마법봉을 통해서 영역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들이 여러 개 레이어가 겹쳐져 있으면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다 끄시고 배경은 그냥 흰색으로 바탕에 위에 그림들이 잘 보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도로만 켜놓고 도로를 색칠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아스팔트이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뭐 회색 계열이잖아요. 뭐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는 또 뭡니까 아이보리색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색 계열로 일단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 종이에 칠해질 땐 약간 뭐랄까 수채화 느낌 날 정도로 투명하고 연한색 계열 그걸로 이제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화면으로 본다 그러면 좀 더 뭐 진하고 뭐 채도가 강한 색을 써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얀색과 까만색은 중간 정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로에다 여러분들이 색을 칠하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도로에 해당하는 지금 기본적인 선이잖아요. 도로선 EPS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바로 칠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 EPS 그림을 저장돼 버리고 나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EPS 파일 자체에다 여러분이 칠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레이어에다가 여러분들이 도루색을 넣고 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 칠하고 나면 사실 이 경계선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EPS는 그때 꺼버리거나 지워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도로면이라고 일단 해볼까요? 도로는 도로 계열, 그리고 뭐 건물이면 건물 계열. 레이어들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그 계열별로 여러분이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어떤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래서 도로면으로 우리가 레이어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색칠한다. 지금 제가 마법봉을 선택했고요. 마법봉에서 톨러런스는 조금 민감하게 해놨어요. 한 10 정도. 정교한 작업할 때는 한 8에서 한 12, 13, 18? 뭐 그 정도 내에서 보통 하기 마련인데 저는 10 정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지정한 이 색이 있죠. 앞에 있는 색이 foreground, 전경색이라고 그러거든요. 전경색. 그래서 전경색을 칠하려면 여러분 뭐 페인트 버켓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칠하면 되긴 되는데 페인트 버켓을 쓰는 분은 굉장히 하수예요. 선택해 놓은 전경색을 칠하는 방법은 바로 Alt Delete를 누르면 되죠. Alt 키 플러스 Delete. 우리가 전경으로 지정해 놓은 색이 우리가 지금 설정한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어느 레이어에? 도로면 레이어에. 그래서 나중에 도로를 꺼버려도 도로가 우리가 색칠한 그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색을 칠하려고 그러면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마법봉을 통해서 영역을 이렇게 찍어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도로라는 게요, 딱 닫혀진 영역으로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들어오는 강변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동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런데 주변 도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끄트머리를 이렇게 닫아놓지 않거든요. 열려 있어요, 여기 지금. 실제로 클릭을 이런 데 해보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뭐냐면 도로가 이렇게 둘로 잘라져 있죠. 중앙선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중앙선이 노란색으로 보통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 중앙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계가 또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도로만 하더라도요, 요 그림만 하더라도 진짜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단지를 설계하려면요, 뭐 도로가 그냥 차로만 있습니까? 아니죠. 차로에 중앙선이 지나가는데 중앙선도 사실은 노란색 두 줄이야, 두 줄. 건널목 있죠. 건널목을 이렇게 흰색으로 뭡니까? 흰색으로 사다리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죠. 거기 신호등 위치 있죠, 제어기 위치 있죠.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다루기엔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필요한 것만 하겠다 해가지고 단순화시킨 거예요. 사실 도로 옆에 보도가 쭉 지나가야 되는데 보도도 없죠. 그렇게 도로를 단순하게 했는데도 영역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끄트머리가 또 열려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영역을 잡는 작업을 쉽게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림이 완성이 안 된 부분들, 영역이 특별히 닫혀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포토샵에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까요?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서 도로막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 레이어로 간 다음에 우리가 선 그리는 방법이 있죠?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는 선 그리는 기능들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렇긴 하지만 요거 막아놓는 선 정도는 간단히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뭐 겹쳤네 또. 뭐 나중에 저건 처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요 부분이 열려 있으니까 요 부분도 이렇게 닫도록 하죠. 살짝 겹치도록 해야지 영역이 닫힙니다. 여기 이제 역시 강변으로 나가는 부분들, 요 부분. 잘 안 보이건 확대해가지고 확대해서 제대로 막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또 끄트머리 가서 세 번째 이제 막았습니다. 자, 막다 보니까 우리가 선 그린 거 하나하나가 패드 레이어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라인 1, 2, 3가 새로 생겼죠. 서로 따로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는 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얘네들을 그냥 하나를 합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 세 선이 하나의 레이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도로막이라고 일단 해볼까요? 우리가 도로막이를 씀으로써 도로의 경계가 다 막혔죠. 도로면으로 가서요. 도로면으로 가서 경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면 자체가 잡히고 밖으로 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Alt D로 색을 칠해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렇게 하는 것들도 여러분 또 좋지가 않아요. 왜냐? CAD 상태에서 쳐놓은 도로면 자체가 너무 경계들이 많아. 거기다 주착한 하나하나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너무나 엄청난 일의 양이 되죠. 포토샵 특별히 인물 사진 같은 거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의 얼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태가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따기는 어렵고 하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돼요? 외곽을 따고 외곽. 지금 제가 마법봉으로 좀 밖에 경계를 눌렀어요. 공백을 눌렀어. 도로를 선택하는 것보다요, 도로가 아닌 걸 선택하는 게 더 편해. 여기다가 이제 Shift를 누르고 Shift 누르면 이제 영역을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도로가 아닌 부분들 여기
여기 내부에서도 도로가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다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뭔 작업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선택 반전을 하는 거야. 선택 반전. 선택 반전을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쉬프트 I 눌렀어. I 누르면은 그림이 묘하게 달라지는데 딱 뭐가 달라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도로 아닌 여백 부분을 지정되어 있던 거를 그 반대 부분을 지정하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지금 이 그림은 도로만 지정된 거야. 도로만 제대로 지정된 건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Alt Delete를 누르면 되죠. Alt Delete. 자,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로를 지우고 나볼게요. 도로면에 칠해져 있는 회색의 형태가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로면을 칠하면요. 도로가 굉장히 개체가 복잡하게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거를 이제 그려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끄트머리를 막아낸 요 짝대기들 3개 있죠. 요거는 보기에 좀 불편하죠? 그런 거는 뭐 꺼도 되고요. 뭐 그림이 다 그려졌으니까 사실 지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일단 그래서 도로 색을 넣는 장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요 보도가 연장된 부분이거든요. 자, 그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가지고 그 부분을 막아줍시다. 자, 막아주면은 막는 선이 3개가 또 새로 생겼죠. 그 선을 일단은 합하고요. 합하고 나서 다시 도로면으로 가서 선택이 안 됐던 부분을 이제 새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경색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가 아닌 부분이 없죠. 도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다 회색으로 칠해졌다. 주차칸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신경 쓰도록 하고요. 뭐 알아보겠지만 주차칸은 또 도로 옆에 붙어가지고 하얀색 띠로 돼 있잖아요. 하얀색. 그건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런데 도로 영역을 칠해놓고 나니까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이게 뭐냐는 거죠. 좀 이상하죠,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노상주차장이에요. 노상주차장이 한쪽에 이제 남쪽에 크게 있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했냐면 사실 여기가 강변 옆이고 지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또 바다 강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 지하를 뭐 2층 3층 파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그런 방수 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하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하수가 들어오는 걸 다시 펌프로 퍼내고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홍수 한번 나면 지하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지하에 뭐 차도 둥둥 떠다니고 막 그렇게 되죠. 여기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상에다 최대한 주차를 많이 하고 이 주차장을 친환경 주차장, 말하자면 바닥이 비오톱이라고 그래서 토양, 잔디밭, 숨쉬는 토양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주차장 보면 보통 콘크리트가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구멍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서 풀도 나오고 빗물도 가라앉고 일종의 숨쉬는 주차장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도로 패턴이 아니고 녹색 주차장 패턴을 따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색으로 칠해지는 게 좋지가 않아요. 일단 이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친환경 주차장 패턴을 따로 넣을 거기 때문에 딜리트를 써가지고 지워버렸어요. 라인 3 요건 아까 영역을 닫기 위한 거니까 그것도 지워버릴까요? 그리고 도로 경계를 다시 한번 켜보면은 도로 경계 밑에 있는 주차장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색칠놀이는 기본적으로 요런 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없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사실. 외부 공간에 그냥 매스하고 패턴, 동선 이것만 알면 되겠다. 사실적인 표현이나 뭐 질감 이런 거 표현하고 싶지 않다. 그럼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뭐랄까 현실에 가깝게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그럼 도로에 가까운 질감을 어떻게 하면은 단시간에 조금 더 줄 수 있느냐. 자, 레이어에다가 내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찍으니까 레이어에 있는 모든 개체가 선택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처음 칠할 때는 복잡했는데 한번 칠해놓고 나면 이 도로 전체를 선택하는 건 그냥 뭐 장난이라는 거죠. 컨트롤하고 레이어만 누르면 된다. 자, 그럼 이 도로면에 선택된 영역에 우리가 좀 장난을 쳐봅시다. 도로가 실제로 질감이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아요. 뭐 건물 같은데 매끈할 수 있죠. 또는 뭐 보도 같은데도 광장 이런 데도 매끈하게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도로는 매끈하지 않고 약간 질감이 거칠어요. 거친데 거친 표면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가 기본적인 필터는 이제 여기 넣은 색이나 이런 거에다가 어떤 특정한 질감을 주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잖아요. 노이즈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요. 노이즈라는 게 소음만 노이즈가 아니고 색에도 노이즈가 껴요. 막 불규칙한 패턴들이 있죠. 그런 패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노이즈 필터예요. 거기서 이제 add 노이즈로 가가지고 그림이 너무 좀 작으니까 좀 키울까요? 지금 제가 노이즈를 한 20을 넣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심하죠. 옛날에 80년대 텔레비전 켰을 때 나오는 그런 패턴처럼 막 그렇게 노이즈가 껴요. 좀 줄입시다. 줄여가지고 적당하게. 지금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큰 스케일의 그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우리가 A3에 출력해봤자 노이즈를 줘도 뭐 사실 보이지도 않아. 3에서 5 정도 넣으면 그냥 적당해요. 3에서 5. 뭔가 뭐 노이즈가 껴있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물론 뭐 A3 종이에 출력했을 때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드러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질감을 줬다라고 한번 우리가 선언을 해봅시다, 그냥. 이만큼만 줄여도 노이즈 낀 게 사실 잘 안 보이죠? 여기 이제 한참 들어가야지 노이즈가 보여. 아스팔트뿐 아니라도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어떤 지붕이라든가 이런 거에다 너무 매끈한 색을 넣기에는 좀 미안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노이즈를 좀 넣으면 되는데, 보통 A4 한 장 정도인 경우는 한 3에서 5 정도 노이즈를 넣으면 되는데, 이건 A3이기 때문에 알갱이가 너무 작아. 그거 잘 안 보여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중앙선의 존재예요. 자, 중앙선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차선이 몇 개 있냐도 흰 선으로 다 그려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스케일에서 우리가 뭐 차선 구분하는 선 넣고 보도 경계 넣고 뭐 그래봤자 이게 너무 잘 안 보여.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는 안 하고요. 다만 중앙선은 넣어야지. 그래도 중앙선이 있고 없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앙선이 있으면 왕복차로예요. 중앙선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그거는 일방통행도로란 얘기야. 중앙선 어떻게 넣을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깔끔하게 그려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 그걸 하고 앉았겠냐는 얘기죠. 이 선으로 가세요. 이 선 가면은 스트로크를 노란색으로. 그러면 이 선의 굵기를 여기서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이 선 굵기를 이제 얼마로 하느냐, 그림 그린 스케일에 따라 다른데, 일단 2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제가 2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만만한 여기에다 그럼 중앙선을 한번 쭉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죠? 자, 그리고 이게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채도가 강렬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페시티 같은 걸 조절해가지고 살짝 약하게 80 정도 하면 되겠네. 79, 80 정도 뭐 적당하게 조정해요. 이렇게 노란색이 쭉 지나가니까 그래도 뭐 한결 도로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다른 부분에도 이제 노란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구분해 주세요. 차들이 오가는 큰 도로에는 이제 노란선을 다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주차 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데 이런 데는 뭐 일방 통행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앙선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순환도로까지만 중앙선을 넣으면 됩니다. 그 중앙선은 제가 그냥 합해버리겠습니다. 멀지 쉐입 한 다음에요. 도로의 일부분이란 면에서 도로 중앙선이라고 레이어를 정합시다. 그래야지 도로 계열은 도로 계열로 다 묶을 수가 있으니까요. 가운데 있는 요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가다가 보면 약간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요런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또 일러스트레이터라면 너무 쉽지만, 뭐 포토샵에서 또 이 그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그런 경우엔 부득이하게 펜툴, 포토샵에서 펜툴 같은 거 손 안 대는 게 좋죠. 그렇지만 일단 요걸 쓴다라 그러면은 펜툴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펜툴의 옵션이 위에 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펜툴의 옵션이 이렇게 쭉 제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란색은 제가 맞춰놨어요. 노란색 선으로 2포인트, 2포인트의 선이 지나간다. 근데 여기 보면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은 선으로 만드는 영역 내부를 채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필은 없어. 투명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을 그려놓고 나면 어떻게 돼? 이게 노란색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 상태에서 다시 직선 부분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곡선 부분은 이 부분 여러분 아시죠? 가운데 정도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더듬이를 늘리면은 살짝 곡선으로 구부러지는 거. 일러스트에서 많이 했을 텐데 포토샵에서 여러분이 잘 안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를 찍은 다음에 약간 더듬이를 늘렸다가 다시, 그 다음에 직선 구간 다시 가운데 찍고 살짝 더듬이 늘리고,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새롭게 쉐입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 쉐입하고 노란색 중앙선 같은 경우는 작업이 끝나고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놈들인 것 같다, 그런 어떤 쉐입이나 레이어가 너무 많이 이제 쭉쭉 늘어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로 합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내 이름이 사라졌으니까 도로 중앙선이라고 다시 이제 한번 써놔 보겠습니다. 건널목, 또 보행자 도로 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되겠죠. 세부적인 어떤 작품을 출력해야 될 때 그때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다. 가장 간단하게만 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여기 이제 전체 오페시티를 한 80 정도로 줄여가지고 중앙선이 너무 이제 튀지 않도록 회색 속에 좀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일단은 색칠은 끝났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도로라는 부분은 다른 평면 공간하고 좀 구분되거든요. 뭐냐면 살짝 꺼져 있어.
보도 공간이나 광장보다 도로는 살짝 꺼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많이 꺼져 있어. 그래서 그 꺼져 있는 느낌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배치도 투시도를 하는 분들이 보통은 약간 꺼진 느낌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꺼진 느낌을 한번 주는 걸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느냐, 귀찮긴 하지만 주차칸이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흰색의 직사각형이 다 두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꺼지는 느낌은 어떻게 우리가 줄까? 다시 도로면으로 가고요. 일단 뭐 중앙선이라는 건 필요 없으니까 꺼놓읍시다. 도로면으로 나와 있는 얘네들이 지금 바닥으로 살짝 들어가는 느낌을 주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요령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면 나중에 이걸 여러분 건물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 텐데요. 새롭게 한번 파일을 열어가지고, 자, 제가 임의로 한번 도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도로를 한번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 색칠을 넣었어요. 이 도로가 바닥으로 좀 꺼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레이어를 위에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맨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내가 도로를 그렸고 그 위에다가는 도로가 약간 꺼지는 느낌이 주는 음영을 넣을 거예요. 음영이라고 한번 일단 이름을 쳐볼까요? 음영. 도로 음영. 자, 도로 음영으로 레이어를 옮긴 상태에서 일단 도로 영역을 잡겠습니다. 지금은 도로 영역이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도로 영역을 바로 마법봉으로 잡을게요. 도로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음영, 그림자를 줄 거기 때문에 그림자는 좀 짙은 색으로 해야 되겠죠. 그림자 색깔이 되는 까만색을 골라요. 그 다음에 그 까만색으로 일단은 선택한 영역을 다 채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버립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기능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은 뭐 마스크를 씌운 데는 안 보이고 마스크가 안 씌워진 데는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가리고 부분적으로 열리게 해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이게 한다, 뭐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개꾼들 있잖아, 마개꾼. 예쁜 눈만 딱 보이기 위해서 밑에 이제 마스크를 딱 가리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칠해 놓은 면에서도 보이고 주고 싶은 부분만 보이고 나머진 가리게 하는 기능들이 이제 마스킹이에요. 이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부분이 보이게 하고 나머진 가린 거야. 근데 어차피 내가 선택한 부분 외에는 지금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면이 똑같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반전을 시켜. 말하자면 객체는 보여주지 않고 나머지 우리가 가렸던 부분만 보이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런 건 여러분 단축키를 좀 기억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뉴에서 그걸 찾기 너무 어렵거든.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I를 하시면 돼요. 컨트롤 I를 하면 무슨 일이 생겼냐, 아까 우리가 검은색을 칠해놨는데 다시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도로면이 나와버리네. 우리가 까맣게 칠해놓은 객체는 이제 가려졌어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안 그린 여기를 갖다가 마스크를 다 벗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놓은 건 안 보이고 안 그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가 지금 계속 선택되어 있죠. 레이어 마스크가. 그 마스크에다가 우리가 필터를 걸어 봅시다. 필터를. 블러.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블러는 이제 객체의 경계 부분이 흐릿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봅시다. 지금 12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되자마자 외곽에 뭔가 이렇게 음영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거를 크게 한다? 점점 더 안쪽으로 오죠.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레이어 마스크가 요 경계를 따라서 딱 가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가 가리는 거에 경계를 흐릿하게 하니까 여기에 칠해져 있는 까만색이 경계를 따라서 약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회색은 맨 밑바닥에 있는 백그라운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도로면 따라서 까만색을 칠해놨어. 까만색 칠해놓은 데다가 마스크를 씌워버렸어. 처음엔 전혀 안 보여. 근데 마스크 경계 부분을 좀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덜너덜한 부분을 따라서 까만색이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까만색 올라오는 느낌이 확대를 해보면요, 땅바닥으로 꺼진 느낌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림의 스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좀 키우면요, 좀 더 이게 안쪽으로 진하게 들어오고요, 저 깊숙이까지 들어갔죠. 숫자를 작게 할수록 바깥에서 약간 이게 조금 들어가는 느낌만 나면서 끝나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약간 도로가 가라앉은 느낌 정도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대략 이것도 제가 볼 때 한 2에서 5 사이, 한 4 정도 해볼까요? 4? 일단 도로면이 약간 가라앉은 느낌이 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도로가 이쪽으로는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가라앉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가라앉아 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지우개로 좀 더 경계가 흐릿한 부분을 다시 또 지워줘 가지고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열려 있게 이렇게 고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요령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했던 작업을 우리가 지금 여기 복잡한 도로 모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레이어 하나를 골라요. 그 다음에 도로 음영이라고 일단 헷갈리지 않게 이제 점점 레이어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레이어 명칭을 확실하게 붙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골라요. 바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 노이즈 때문에 도로면이 여러분 잘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뭐 아까도 했었지만은 도로면을 선택할 필요 없고요. 외곽을 선택해. 도로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공백 부분도 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Shift를 누르고 공백 부분을 다 선택한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 선택을 반전시킨다. Ctrl Shift I. 자, 도로면들을 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경색, 까만색을 채워넣는다. 전경색 채워넣는 단축키 Alt Delete. 정확하게 도로면에 까만색이 칠해졌는데 얘는 도로면을 칠하자는 게 아니고 도로면에 음영을 주기 위해서 까만색을 우리가 곁들인 것 뿐이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준다. 마스크를 주고 났을 때는 아무 변화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선택된 부분은 다 뚫어놓은 마스크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 마스크를 Ctrl I 인버전 시킨다. 마스크가 가려진 데는 벗겨지고 벗겨진 데는 가려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하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갖다 눈에다 쓰고 입으로는 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지금 마스크 경계 부분을 가우시안 블러를 통해서 너덜너덜하게 만들면은 외곽에만 살짝 검은색 테두리가 나오면서 그림자 같은 음영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대략 한 4.0 정도를 했었는데, 자, 잘 안 보이겠지만 4.0 정도 가니까 벌써 외곽에 이렇게 음영이 지고, 여기는 보행자 공간이고 약간 꺼져서 도로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자, 그림을 크게 뭐 씌우면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게 나중에 다 색을 칠해 놓고 나면요, 어느 정도 경계간에 구분이 돼가지고 나름 입체감을 줘요. 자, 요렇게 하면 음영 부분이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선 부분들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게 훨씬 더 도로의 느낌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도로면에다가 아스팔트색을 넣고 노이즈를 줘가지고 약간의 어떤 질감을 표현했다. 그 다음에 중앙선을 넣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도로 외곽에다 살짝 꺼진 느낌을 줬다. 이런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 그다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도로 패턴 정도는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주차칸에다가 흰색 띠를 두르는 부분까지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도로 부분은 뭐 1차적으로 완성됐다고 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주차장에 있는 주차칸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색으로 다 칠해놨지만 요걸 잠깐 끄고요. 캐드에서 그린 도로 계획 부분을 보면은 주차칸들이 다 그려져 있긴 그려져 있어요. 다만 그걸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색을 칠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밑에 그려놨던 도로 계획에 있는 주차칸의 선을 다시 요 칠해놓은 면 위로 그럼 갖고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 이제 그려야 되는데 지금 포토샵에서는 그걸 그리는 것들이 거의 뭐 불가능하다시피 하거든요. 일단은 도로 위에 색을 넣은 것들은 다 꺼줍시다. 껐어요. 그러니까 도로 계획 자체만 남았죠.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요 부분만 좀 확대를 해가지고, 자, 여기 주차칸인데 여기 맨 밑바닥에 있는 도로에 있는 그림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칠해놓은 도로 음영, 도로면, 도로 중앙선 그 위에다가 주차칸을 그릴 레이어를 하나 마련합시다. 도로라고 치고 주차칸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레이어를 왜 맨 위로 넣는지는 여러분 이해하겠죠? 레이어가 위에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것보다 더 위에서 그림이 나와요. 칸을 그려놔도 그게 음영이나 아니면 면 밑에 깔려 있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일단 다시 도로로 간 다음에 요 칸만, 요 주차 칸들만 한번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선택 툴을, 영역 선택 툴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주차 칸이 있는 부분만 대충 해도 주차 칸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영역만 내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하는 방법 뭐 컨트롤 C 하면 되죠. 그냥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걸 도로를 잠깐 끌게요. 끄고 나서 레이어를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도로 주차 칸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거기다 컨트롤 V로 붙여버려. 도로 주차칸이라는 새 공백인 레이어에다가 도로 계획에 있는 주차칸만 카피해서 갖고 온 거예요. 도로 계획도면 여기에는 계속 그 선이 있겠죠? 근데 그 선에서 주차칸 부분만 내가 카피를 해온 거란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도로면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칸이 나와요. 주차칸들은 다 흰색으로 칠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흰색으로 칠하기 위해서 자, 도로 주차칸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고요.
자, 컨트롤 U를 누르면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컨트롤 U. 컨트롤 U를 누르면은 색상, 채도, 명도 요거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거를 뭐 복잡하게 조절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명도 하나만 조절합시다. 까만색인데도 명도를 밝게 하다 보면 흰색까지 간다는 거예요. 선이건 뭐 레스터건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를 명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이러면은 아예 사라졌네? 사라졌네가 아니고 배경이 흰색이고 그 위에다 도로 주착한 흰색으로 바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도로면을 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걔가 흰색으로 살아있다는 게 보여. 물론 외곽선은 잘 안 보이죠. 지금 외곽은 흰색이 배경이니까. 근데 나머지 패턴들을 다 칠하고 나면 요 외곽에 있는 선들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 작업을 했는데 다른 주차칸으로 가서도 밑에 걸 복사해 와서 맨 위에다 올린 다음에 그걸 흰색으로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주차칸 맨 위에다 놓은 요 레이어에다가 카피해 와서 색만 흰색으로 바꿔주면은 주차칸들이 그대로 흰색으로 칠해진다. 나머지 주차칸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주차칸들을 다 이제 쳤어요. 자르고 붙이고 톤 바꾸고 뭐 요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뭐 영역별로 따로따로 카피를 했고 붙이고 그랬으면 그때마다 레이어가 생겨가지고 지금 뭐 열대 개가 막 생겼을 수도 있어요. 레이어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중간중간에 레이어를 멀지 레이어를 합해가지고 너무 레이어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존별로 레이어가 하나씩 되게 했는데 그래서 그 레이어들을 이제 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멀지 레이어 하면 레이어 병합이 되죠. 근데 합하고 나면 한글 이름을 처음 넣었던 애가 그냥 사라지고 익명의 레이어 또 하필이면 18이냐 레이어 18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도로 계열의 레이어다라는 측면에서 도로란 말을 앞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칸 이렇게 쳐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끄면은 전체 주차칸이 없어지고요. 켜면은 생기고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주차칸을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할 거다. 이거 참 주차칸만 표현하면은 도로 작업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빠진 부분이 남아있네요. 바로 이제 요 부분이 되겠어. 딴 데는 다 이제 톤이 칠해졌는데 여기만 톤이 안 칠해졌죠. 왜 이렇게 도로를 칠하지 않았냐면 여기는 이제 친환경 주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차장 자체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고요. 뭐 말하자면 잔디밭이야, 잔디밭. 차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콘크리트로 이렇게 드문드문 받침이 있는데 블럭마다 구멍이 뿡뿡 뚫려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막 풀이 자라고 그래. 주차장 밑에는 빗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빗물이 저장되는 빗물 저장고를 넣어놓을 거란 얘기예요. 강으로부터 범람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이만큼의 영역의 지하 공간이 다 빗물이 스며들어 저장되는 저류조가 돼요. 저류조. 그러니까 이쪽에 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공간에서 빗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지하에 저장을 해준단 말이야. 저장한 빗물을 또 평소에는 여러 가지 뭐 중수도 역할로 이 단지 내에서 쓸 수도 있겠죠. 또는 농업용수로 뭐 보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가 아니고 친환경 주차장 패턴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별것 없고 요만큼의 영역을 친환경 주차장 바닥 패턴처럼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으면 그냥 녹색 칠하고 뭐 잔디가 심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노이즈를 좀 주고 뭐 이 정도에 끝내도 돼요. 그러지 않고 조금 사실적인 표현들 그리고 친환경 주차장이라는 그 바닥 비오톱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부각시키고 그걸 또 설명하려면 뭔가 패턴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전경이니 후경이니 색을 칠하지 않고 한번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사진 데이터, 사진 자료에서 실제로 친환경 주차장의 바닥 패턴이 어떤 건지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우리가 스케일 조정해서 여기다 바닥에 깔아서 넣을 거란 얘기야. 좀 웃기죠? 그렇게 해놓고 역시 주차칸은 그 위에다가 흰색으로 올려버리거나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그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주차장 바닥에 깔 수 있는 패턴을 지금 찾고 있는데 구글로 찾아보고 있어요.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진은 잘 안 나오고 블록 잔디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주차장 이 바닥에 까는 블록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해외 업체들이 많네. 미국 업체들이 많은 것 같고 이런 거는 사실 소용없어요. 이건 옆에서 본 거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정확히 내려다보는 패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 봤더니만 여기에 이제 많이 나오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좀 하나 고르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런 패턴 뭐 아기자기한 패턴을 넣는다고 해도 요만하게 나와. 거의 전만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뭐 예쁘고 그런 거 소용도 없어. 되도록이면 그래도 풀 색깔이 많은 나는 요 패턴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 패턴.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이 패턴을 갖고 가서 내가 한번 바닥에 까는 걸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이 사진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굳이 저장할 필요 없고 이걸 그대로 드래그하면요. 이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면은 바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제 포토샵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플러스 탭이 하나 늘어난다라고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딱 놓으면 탭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사진이 딱 하나의 윈도우로 이제 올라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드래그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던 그림으로 갖고 가. 그리고 다시 드래그해서 갖다 놔. 그러면 그 그림 위로 올라가면서 바로 또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 사진을 뭐 느리고 줄이고 잘라내고 해서 요 칸에다가 붙여 넣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요 사진을 갖다 놓으니까 포토샵에서 자동적으로 레이어를 만들어 줬는데 그 레이어를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도로, 그 다음에 친환경 주차장 이라고 친절하게 좀 써놓읍시다. 헷갈리지 않게.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게 블럭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넣으려면 굉장히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라sso 툴로 가가지고 얘를 한번 복사해서 여러 개를 쫙 한번 붙여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라sso 툴로 선택을 해요. 선택하면 이 객체가 선택됐어. 그 상태에서 컨트롤과 알트를 동시에 누릅니다. 컨트롤과 알트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요. 객체가 드래그하는 대로 계속 복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돼요. 계속 복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갖다 붙이다 보면 이게 패턴이 보이게 돼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패턴을 읽을 만큼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붙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일단 좀 연장을 했고요. 끝난 상태에서 그럼 다시 한번 이제는 얘네들을 전체를 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알트를 한 다음에 이제는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밑으로. 그 친환경 주차장 잔디바닥 패턴이 나왔죠? 네, 이렇게 깔면 되는데 이렇게 깔아도 사실 이 스케일의 그림에서는 이 패턴이 너무 크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좀 줄여봅시다. 컨트롤 T. 컨트롤 T는 객체의 크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줄이고 느리고 할 수 있는 요 프리 트랜스폼 기능이죠. 그걸 눌렀고 그거를 이제 적당하게 줄여. 모서리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줄이면 줄어지죠. 이거 줄이고 나니까 크기가 좀 애매한데 요 밑을 다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증식을 시킵시다. 선택해서 역시 컨트롤하고 알트. 헝겊 조각이 붙여놓은 것처럼 그냥 돼버렸네. 정교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럼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조금 더 줄이고 밑으로 갖고 옵시다. 너무 크기 차이가 나네. 좀 더 줄입시다. 이렇게. 암만 그래도 이게 수직과 수평의 격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 상태면은 컨트롤 T를 누른 상태면은 이렇게 회전도 되거든요. 회전. 적당한 회전을 해서 이 각도랑 결이 맞도록 한 다음에 갖다가 일단 올립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친환경 주차장 크기에 맞게 요걸 잘라내면 되겠죠. 근데 잘라내는데 그거를 뭐 정확하게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아. 아까도 우리가 썼었지만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가 뭐였어요? 못생긴 데는 마스크로 가리고 예쁜 데 있지, 예쁜 데. 거기만 밖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릴 것과 내보낼 것을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딴 데는 다 마스크를 씌워버리고요. 여기만 이렇게 구멍을 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우리가 만든 잔디 블록 패턴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봅시다. 확대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자, 라sso 툴 중에 폴리고널 라sso 툴로 가가지고 친환경 주차장 부분만 선택을 해요. 자, 도로면을 켜놓은 다음에 하는 게 낫겠네. 자, 도로를 되도록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 도로 경계에서부터 이렇게 경계까지 자, 여기까지 여기 더블 클릭하면 친환경 주차장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이 됐어. 이 부분을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로 만들면 돼요.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영역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마스크를 씌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는 꺼놨던 패턴을 다시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sso 툴로 만들었던 그 영역 내부로만 이 패턴이 싹 들어왔죠? 원래 레이어 마스크가 없으면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패턴을 우리가 충분히 크게 만든 다음에 그 부분만 보이도록 레이어 마스크를 갖다 깔아주면 된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택한 영역에만 이렇게 잔디 블록 패턴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잔디 블록 패턴이 좀 너무 진하다. 살짝 좀 연하게 해볼까요? 투명하게 해볼까? 또 너무 투명하고. 이 정도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 부분에도 주차 칸은 그려야 되겠죠. 다른 칸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EPS 파일에서 주차 칸만 잘라서 위에다 붙여놨어요. 그럼 색깔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흰색으로 이렇게 칠을 했더니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친환경 주차장이다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우길 수는 있으니까. 자,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레이어 이름을 조정을 합니다. 뭐 도로라는 적두어를 쓰고 그 밑에 친환경 주차장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도로색을 넣었고 도로에 약간의 음영을 넣었고 중앙선을 넣었고 그 다음에 주차 칸들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환경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잔디블록 패턴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무한 증식시켜가지고 바닥에 깔은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 영역에다 맞춰 넣었고 자 요렇게 차량 공간에 대한 작업들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물에 대한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